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코딩 강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코딩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딩을 직접 해보는 것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건데요. 자, 그러면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딩 강사를 알기 전에 우리가 왜 코딩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코딩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알면 당연히 코딩 강사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요, 코딩을 배우는 게 자신의 미래 또는 국가 미래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요.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이거 다음에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 영상에는 우리가 왜 코딩을 배우는 건지, 그리고 코딩을 하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두 명의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까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보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상 봤는데요. 코딩이 뭐냐면, 아까 코딩은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언어라고 했어요. 어, 컴퓨터랑 대화를 하려고 지금 두 가지를 테스트했는데, 하나는 로또 번호 생성기, 한 줄짜리로 완성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화면의 색깔을 조정하는 거였죠. 이렇게 코딩은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쉽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는 지금 연봉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직업군이 아니라 컴퓨터 관련 직종은 계속 생겨나는 직업군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고소득의 연봉자인 거죠. 미국에서 실제로 고소득의 연봉이었고요. 1년에 한 1억 2,300이었나요? 그 정도 나왔죠. 생각해보면 이래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사람은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는 미국의 1, 2위에 해당하는 부호예요. 그 정도로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도 사람이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마크 저크버그? 지금 뭔가 그 그러니까 소통하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사실 코딩이 안 들어가진 않았을걸요. 그건 모두 다 코딩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사람 역시도 젊은 나이에 굉장한 부를 이루었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자동차 있죠. 요즘에는 친환경 자동차도 많이 이제 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 알고 있나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장애물을 잘 판단해서, 그리고, 도로의 신호라든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행하는 자동차. 이 자동차 역시도 모두 다 코딩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코딩을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들은 돈을 안 벌래 안 벌 수 없겠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개발자들도 사실은 굉장한 많은 돈을 벌고 있죠. 그 블리자드인가요? 그런 회사들의 개발자들도 고액 연봉자일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컴퓨터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 컴퓨터와 관련된 일은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는 직업 중에 하나이고 또 생겨나는 직업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죠. 지금 2018년도에 초등학생들은 17시간을 배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중학생들은 34시간 정도의 코딩 수업을 의무 교육으로 정규 과정으로 편성을 했어요. 또 대학들은 그 코딩 특기자 전형도 마련을 해놨죠. 그 정도로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을 배우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코딩 강사가 필요한 게 된 거죠. 코딩이 뭔지, 코딩이 왜 필요한지 알아봤고, 그래서 존재의 이유가 생긴 코딩 강사. 이래서 코딩 강사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코딩 강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딩 강사가 그럼 코딩 필요한 거 오케이. 그럼 코딩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딩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컴퓨터 관련 전공이나 교육 관련 전공, 그리고 회사의 개발자 출신의 강사? 당연히 좋죠. 사실 실제로도 강사 시장에서 이렇게 전공자를 우대하죠. 그래서 강의료도 더 높고요. 학교나 아니면 기관 같은 곳에서도 이런 전공 출신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친구들. 좋은 학벌의 선생님이 잘 가르치던가요? 그건 아마 아닐 거예요.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설민석 강사죠. 연극 영화과 출신이잖아요. 그렇지만 잘 가르치는 건 또 다른 재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그러니까 학문적인 분야는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꼭 전공자가 아니어도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내가 혹시 컴퓨터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못된 코딩 강사는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육 관련이라든지 아이를 다루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 관련 전공, 그러니까 교육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격증,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당연히 우대해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고학력의 그 강사님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 그보다 낮은 아이들도 코딩을 배우는데 눈높이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딩 강사가 되려면 관련 전공은 우대, 오케이. 그렇지만 꼭 그게 아니어도 강사가 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분들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코딩 강사라면 이건 꼭 해야 한다.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이건 꼭 갖춰야 한다. 첫 번째,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 기발한 아이디어고요. 세 번째는 학문적인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은 강사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컨텐츠가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컨텐츠가 필요해요.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내용,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똑같은 거를 해도 어떤 게임으로,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지가 굉장히 큰 결정적인 일타 강사가 되는 비법이겠죠. 보면은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 아니면은 재미있는 게임 사이트 같은 것들을 많이 알아보고 많이 뒤져보고 많이 정보를 얻어야 하고요. 실제로 코딩 교육은 한국에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이미 해외에서는 뭐 에스토니아, 미국, 영국, 일본 이런 곳에서는 조금 더 일찍 코딩 교육이 정규 수업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에 검색해서 자료를 찾는 거는 기본이겠죠. 그래야지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재밌는 뭔가 그 교구들이 있을 거예요. 수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알아보면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1타 강사가 되는 방법이에요. 1타 강사라고 하는 거는 많은 곳에서 나를 불러준다는 얘기죠. 1타 강사가 되는 비법 중에는 선생님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수업을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재미가 있고 보는 사람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야 그다음 수업이 있거든요. 강사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선생님은 게임은 다들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든 게임이면 더 재밌어요. 심지어 고전 게임이지만 테트리스도 내가 만들어 보고 직접 만든 게임을 친구들이랑 막 대결로 진행을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게임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게임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렇게 게임을 매개체로 수업을 풀어가는 것이 좋다. 아이들의 피드백과 선생님들의 반응, 기관에서도 조금 재밌어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죠, 친구들. 강사의 연봉은 사실 이건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프리랜서 보다 보니 강사마다 큰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조 강사와 주 강사로 나뉘게 되고요. 주 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5만 원 정도? 그 이상 하는 건 물론 있죠. 뭐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 한 시간당.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하루에 1시간을 일을 해요. 아니, 2시간. 1시간 수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 2시간이거든요. 2시간 수업을 하면 시간당 5만 원이라고 할게요. 내가 그거를 5일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원. 곱하기 5일 하니까 50만 원이 되겠죠. 50만 원을 4주 하면 얼마죠? 연 200만 원인 거예요. 친구들, 200만 원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주에 몇 시간 일했죠? 주에 2시간. 2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근데 200만 원을 번다? 괜찮죠? 꽤 괜찮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면서 200만 원씩 버는 거? 난 선생님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이게 하루에 5만 원일 때, 시간당 5만 원일 때의 급여이지만 이게 지금 만약에 10만 원 또는 15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페이는 더 올라가겠죠? 친구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 이게 보조 강사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아마 페이가 많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딱 정확히 얼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초봉 얼마 이렇게 말하기 조금 어렵긴 해요. 내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은 달라집니다. 경력에 따라서도요. 자, 그다음에 코딩 강사의 하루 스케줄은 어떻게 되냐면요. 왜냐면 9시부터 일반 회사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죠. 9 to 6. 그치만 우리 그 강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케줄을 어떻게 짜느냐, 수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 조정 가능합니다. 혹시 오늘 갑자기 잡힌 수업들은 없어요. 뭐 하루 전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한 달 전, 뭐 수개월 전에 잡히기도 하고요. 아니면 1, 2주? 기본적으로 한 2주, 3주 전에는 수업이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날 이미 약속이 있거나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날은 수업을 잡지 못하는 거겠죠. 수업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든 9시부터 6시까지는 회사에 있잖아요. 일반 회사원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강사들은 수업 시간에 가서 수업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딱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요거는 선생님이 맨 처음에 강사를 시작했을 때 스케줄표를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온 거거든요. 3, 4, 5, 6, 7, 8, 9, 10. 지금 수업을 체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수업이 하루에 2시간을 예를 들었지만 선생님은 2시간을 하지 않고요.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는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되게 경력을 쌓아서 그만큼 이제 수업료가 이제 경력을 쌓다 보면 수업이 줄어는 들지만 대신에 수업료 자체가 비싸지거든요. 점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의 스케줄은 되지 않지만, 수업료는 시간당 페이는 점점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어, 회사에 있으면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같은 돈을 받죠.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건 아니에요.
일을 조금 한다고 해서 돈을 덜 받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프리랜서 강사는 조금 달라요. 코딩 강사들은 일을 한 만큼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스케줄 조절 가능하고 일한 만큼의 페이니까 조금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그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선이 일반 직장인 월급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죠.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서 코딩 강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좀 궁금한 점이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코딩 강사라는 직업.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직업의 종류도 있고요. 코딩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열풍이 불고 있어서 친구들도 조금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 강사에 대한 직업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다음으로 선생님이랑 해볼 거는 친구들이 아마 키트를 받았을 거예요. 아두이노라는 거를 한번 그러니까 선생님이 코딩 강사니까 코딩을 알려줄게요. 코딩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할 거는 토양의 수분을 측정하는 측정 기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 키트를 화분에다가 꽂아놓고 화분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없으면 없어요 물 주세요 라고 할 거고요. 많으면은 너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요런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라고 하면 잘 모를 텐데요. 선생님이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한번 보면 아마 이게 아두이노구나 라고 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두이노로 대부분 로봇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지금 밑에 보이는 요게 아두이노고요. 지금 어떤 코드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작동하게끔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종이컵 조명이네요. 요게 아두이노 보드고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떤 색깔의 빛이 나오는지, 어떤 몇 초에 맞게 나오는지 아마 코드로 한 다음에 업로드했을 거예요. 요 로봇은 좀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사람의 움직임을 카피해서 로봇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절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죠? 지금 보이는 요게 아두이노입니다. 되게 많은 선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네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는 기본적인 LED를 제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로봇들이 조금 많죠. 너무 깨딱깨딱 움직인다, 그죠? 더 팍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 사실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뒤에 보이진 않지만 요게 아두이노입니다. 스위치를 누르고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빛의 밝기라든지 빠르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많이 하는데요. RC카예요. 저거 만약에 버튼을 누를 때 오른쪽 왼쪽 또는 회전을 코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센서들을 연결해서 RC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걸로는 게임 진행할 수 있겠네요. 다 만들고 나서 경주 게임 같은 거. 자, 이렇게 아두이노로 아마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두이노로 왜 우리가 코딩 수업을 하느냐 하면 아두이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이탈리아어로 친한 친구고요. 아두이노로 코딩 수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 없어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학생이나 아니면은 조금 그냥 흥미가 있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로 코딩 수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학교에서 해본 친구들도 있겠네요. 아두이노의 종류에는 되게 많은 아두이노가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기능에 따라서 아두이노의 종류는 다양하고요. 우리가 사용할 아두이노는 아마 준비물 보면은 거기 키트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긴 보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노뎀 MCU 보드라는 거예요.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어떤 전기를 연결하고 센서를 연결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이 보드를 한번 보았으니까 한번 여기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지금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빨간색 네모로 되어 있는 3V3.
그 220V처럼 얘는 3V를 출력해요. 3V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얘가 플러스. 그 다음에 흰 색깔 상자로 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 GND가 마이너스예요.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총 몇 개냐면 4개씩 4개씩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GND도 하나, 둘, 셋, 넷. 총 몇 개? 4개씩 있습니다. 자, 이 아두이노는요,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요, 토양 수분 센서를 생각하면은 어떤 그 토양의 수분을 측정하는 센서가 정보를 아두이노에 넣게 되고요. 이 아두이노는 코드에 따라서 불을 내거나 물이 부족하면 불빛을 밝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LCD 화면에 저 물 없어요, 물 주세요, 혹은 저 물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밖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서와 액추에이터 입력과 출력이 같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미 센서를 봤기 때문에 지금 아마 친구들 키트 받았을 거예요. 키트에 보면은 노뎀, 노데 MCU 보드 여기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점퍼선이라고 해서요. 전선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걸 점퍼선이라고 하고요.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하나씩 이렇게 찢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찢을 수 있거든요. 찢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센서와 센서 보드 연결할 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LCD 모듈과 토양 수분 센서. 지금 여기 노란색 부분 있죠. 여기 노란색 부분을 나중에는 그 흙에 꽂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GB 모듈이 있습니다. LCD 모듈에는 뭔가 물 더 주세요 라든지 충분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쪽에 뜰 거고요. 그 다음에 RGB 모듈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색깔이 나오면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재밌겠죠? 자,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노드 MCU 보드는요, 사물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가능한 보드로 와이파이 기능이 구현된 보드입니다. 아두이노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와이파이 기능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구현이 되는 보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토양 수분 센서는요, 이 토양 안에 수분 함량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저항의 변화로 측정을 해요. 수분량에 따라서 되게 다른 저항을 출력해 주고요. 그래서 0에서 3.6V의 전압을 출력합니다. 자, 완성이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 RGB 모듈이 없네요. 여기에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토양 수분 센서 뭐였죠? 토양 수분 센서가 화분 안에 꽂혀 있고요. 여기에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지금 본격적으로 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토양 수분 센서예요. 모이스처 센서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 보면은 지금 점퍼선이 있죠. 세 개를 다 찢어주세요. 찢어서 토양 수분 센서의 아웃, VCC, GND 부분에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아웃 부분에는요. 색깔 상관없습니다. 점퍼선 색깔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웃에는요. 보드에 보면은 여기 A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A0를 꽂아주세요. 얘를 어떻게 꽂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앞부분이고요. 이 앞부분을 돌리면 이렇게 핀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맞죠? A0에 해당하는 핀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아웃은 A0에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VCC는 뭐냐면 플러스, 볼트예요. 그래서 플러스고요. 그러니까 그 건전지의 플러스처럼 플러스 여기 VIN에 꽂아주세요. 리셋 버튼 근처에 있습니다. GND는 아까도 설명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설명했었죠? 그때 GND는 마이너스였어요. GND는 총 4개,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가 있는데요. GND, 여기 GND가 여기 아니고 지금 4개가 있어요. 원하는 곳 GND 아무 데나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를 헷갈리거나 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에 플러스 꽂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요거 잘 보고 꽂아주세요. out은 A 제로, GND는 GND. 아무 GND나 해도 상관없다. VCC는 VIN에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보드와 우리 LCD 모듈을 연결할 거예요. LCD 모듈 뒤편에 가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고요. 똑같이 그 점퍼선 4개 찢어서 먼저 연결해 주세요. 자, 먼저 해보면 GND는 똑같이 마이너스였고요. 4개, 이 보드에 4개가 있어요. 아까 하나 썼으니까 3개 중에 아무 데나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VCC는요, 3V 플러스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V 아무 곳에나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SDA는 D2에 SCL은 D1에 꽂아주세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면은 얘가 화면이 안 나올 수 있어서요. 잘 보고서 확인한 상태로 꽂아주세요. 꼭. 자,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 요거 설명해 줄게요. 그 LCD 뒤에 돌리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을 거예요. 이 홈은 뭐냐면 홈을 돌리면은 화면의 밝기 조절이 돼요. 나중에 혹시 다 했는데 안 나와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 밝기를 조절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밝기 조절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마지막 센서입니다. 우리 지금 LCD랑 토양 수분 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RGB 모드까지 연결할게요. 자, 점퍼선 4개 찢어주고요. RGB 마이너스까지 연결. R은 D5, G는 D6, B는 D7에 연결. 그리고 마이너스는 GND라고 했어요. 우리 앞쪽에서 토양 수분 센서랑 LCD 썼기 때문에 4개 중에 지금 2개가 남았겠죠? 2개 중에 아무 데나 상관없으니까 GND에 맞게 꽂아주세요. 친구들 이거 확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바로 옆에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도와줄 수가 없어서 얘를 꼭 맞게 했는지 확인 꼭 부탁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마 센서가 될 거예요. 보드를 중심으로 토양 수분 센서, RGB, 그 다음에 LCD 모듈까지. 여기 보드의 밑에 이 부분에다가 꽂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우리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다 했어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친구들 구글에 들어가세요. 네이버 말고요. 그 크롬 있죠? 크롬에 들어가서 구글에다가 아두이노라고 칠게요. 아두이노라고 치면 첫 페이지에 나올 거고요. 혹시 첫 페이지에 나오고요. 클릭하면은 지금 이렇게 아두이노 사이트 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혹시 모르게 선생님 저 안 나왔는데요 하면은 여기 주소 치세요. www.arduino.cc 하고 엔터 누르면은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운로드 할 거예요, 프로그램. 자, 소프트웨어 클릭하고 다운로드 클릭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윈도우 쓰죠? 운영체제. 윈도우에서 인스톨러 눌러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저스트 다운로드 기부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부할 거 아니잖아요. 저스트 다운로드 해주고요. 클릭 하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친구들 프로그램 까는 건 어렵지 않죠? 계속 다음 누르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설치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아두이노라고 해서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뭔가 영어로 코드를 막 작성해서 아두이노에다가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두이노 설치했으면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때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요. 다시 구글에 들어가서 선생님 여기 URL 아마 접속하면은 3개의 파일이 나올 거예요. 자, 3개의 파일이 뭐냐면요.
요거거든요. 선생님이랑 화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계정에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여 가지고 다를 수 있지만 여기 soil moisture 그다음에 요거는 zip 파일이고요. 하나는 bin 파일이에요. 총 3개 모두 해 주세요. 다 다운받아 주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요거랑 같은 거예요. 알지 푼 거고요. 지금 요렇게 요거는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없이 상태에서 하나, 둘, 3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zip 파일은 압축을 풀어줄게요. 요것만. 요거는 풀지 않아요. 이거는 풀지 않은 상태로 진행할 겁니다. zip 파일만 알집을 풀어주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폴더가 하나 더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대충 준비가 다 됐고요. 우리 알집 풀었던 거 있죠? 요거 클릭한 상태로 클릭하면은 이렇게 폴더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 따라해 주세요. 지금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아두이노 우리 설치 프로그램 하나 깔았잖아요. 요거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보드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하기 전에 뭔가가 그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뭔가 설정이 한 번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깔았는데 윈도우에 설정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라오세요. 자, 순서는 요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크게 보여줄게요. 지금 아까 알집 푼 거 풀고 나면은 폴더가 하나 있었고요.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친구들 컴퓨터마다 비트수 확인하는 거 알죠?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에 따라서 클릭하는 폴더가 달라집니다. 선생님은 64비트였어요. 선생님은 64비트였기 때문에 64를 클릭. 자, 그 다음에 폴더를 들어가면 64나 32비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release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응용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응용 프로그램까지 다 클릭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이 막 뜨죠?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순서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까만색이 뜨는 순간 우리 보드 있죠? 보드랑 그 선생님들이 나눠준 키트가 있을 건데 거기 열면은 보드랑 컴퓨터랑 연결할 수 있게 케이블이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드랑 컴퓨터랑 연결해 주세요. 연결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컴13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포트 이렇게 지금 보드 연결한 상태에서 로그에 들어가면 포트가 몇 번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포트는 컴퓨터마다 다 번호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컴퓨터랑 보드랑 연결되어 있고 로그에 가서 포트 확인까지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탭에 들어가서요. 여기에 보이는 톱니바퀴 보이죠? 톱니바퀴를 클릭하면은 뭔가 폴더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폴더를 선택하느냐 하면 요거 빈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친구들이 꺼내주면 됩니다. 꺼내주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을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저장되는 경로가 생길 거예요. 그 경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바뀌었다면 그 경로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탭, 오퍼레이션 들어간 다음에 오퍼레이션 들어간 다음에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은 막대가 여기가 점점점점점점 차는 걸 볼 거예요. 차게 되면서 여기에 초록 색깔로 V표 체크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차면 플래시에서 뭘 누르냐? 스탑을 눌러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 와이파이 보드잖아요. 그래서 바로 연결이 좀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얘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해준 거고요. 너무 어렵지 않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마지막 아직 남았어요. 자, 지금 아두이노 우리 아까 아두이노 다운받았어요. 아두이노가 뭐였냐 하면 우리 여기에서 다운받았던 거 있죠? 그거를 선택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열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경로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파일에서 환경 설정, 그 다음에 보드 매니저,
여기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좀 길지만 여기 있는 주소를 똑같이 써주세요. http 세미콜론 슬래시 슬래시 arduino.esp8266.com 슬래시 stable package esp8266com index.json 그리고 확인. 좀 길죠? 이거 선생님이 중간에 하다 선생님도 오타 났거든요. 오타 나면 아예 인식이 안 돼요. 아예 내가 아무리 보드를 찾아도 보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두이노 요거 주소를 잘 써주세요. 혹시 뭔가 확인 한번 해주세요. 확인 눌렀으면 이제는 보드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툴에 들어가서 보드 매니저 툴 보드 매니저에서 ESP8266 우리 이게 모델명이거든요. ESP8266을 검색해주고요. 검색해주면 이렇게 뜰 거예요. 혹시 이게 안 떴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냐면 여기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주소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파일,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어디가 틀렸지 잘 보면 돼요. 선생님은 여기 이 부분을 JSOM으로 했더라고요. N 말고. 그래서 이게 안 됐거든요. 친구들도 혹시 이게 검색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 넣은 거예요. 꼭 한번 앞에 부분 확인해 주고요. 설치 누르고 나서 닫기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드를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툴, 보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드의 이름을 찾아주면 돼요. 파닉스 2.0 밑에 있을 거예요. 노데 MCU 1.0이라는 그 이름이고요. 보드 이름이고요.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2.0인가 1.5인가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1.0을 사용을 할 거예요. 툴 보드에서 노데 MCU 1.0 선택. 그리고 나서는 자, 다 됐으면 여기 보드 여기에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포트에 가서요. 포트는 숫자, 그 컴퓨터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은 4였어. 친구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컴 4. 그 보드를 지금 아두이노랑 그 우리 보드 사용하고 있는 거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연결해 주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포트가 안 잡힐 거예요. 연결이 떨어져 있다면 포트가 안 잡히게 되고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컴 4 또는 컴 8도 있을 수 있겠죠? 보드랑 포트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지 코드가 업로드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까 다운받았던 거에서 파일, 열기, soil, moistu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거거든요. 아까 3개 다 받았죠. 요 2개는 썼잖아요. 요거예요. soil moisture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열어주면 됩니다. 파일에서 열기, soil moisture, 그 다음에 마지막 업로드 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아두이노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 거예요. 혹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알려줬던 나사를 그 LCD 모듈을 뒤에 돌려서 나사를 돌려주면 밝기 조정이 돼요. 그게 아니다. 선생님 저 뭔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있죠. 지금 두 번째 줄 소일 모이스처라고 하는 코드가 쫙 영어로 되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27을 3F 27 또는 3F로 바꿔주면 돼요. 27을 뭐 0x 27 또는 0x 3F로 한 다음에 업로드까지 해주면 모두 다 작동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이 부족하면 water please라고 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물이 흥건하다 그러면은 enough 되어 거예요. 그 토양 수분 센서의 분홍 색깔, 노란 색깔 부분 있죠. 어디 있냐면 요 부분. 요 부분을 토양이나 아니면 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럼 아마 LCD에 잘 나올 거예요.
예, 친구들 요거 업로드까지 꼭 해 주세요. 업로드하면은 밑에 업로드 완료라는 부분은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혹시 오류가 뜨거나 하면은 아마 요 부분일 거예요. "보드랑 포트가 잘 연결이 안 됐습니다."라고 되어 있을 테니까 요거 확인해 보고 요렇게도 업로드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껐다가 다시 한번 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선생님이랑 코딩 강사가 뭔지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코딩 한번 간단한 거 배워봤는데요. 아마 설정하는 부분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 아두이노는 쉬운 건 아닌데,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코딩 강사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이런 직업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